대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캘리포니아가 우선은 지금까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거는 패신저카에 제한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요번에 지금 관철시킨 것은 뭐냐면 일렉트릭 트럭, 그러니까 즉 트럭에서도 50%는 전기 트럭을 하겠다. 그러니까 즉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는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닙니다만 이걸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half of heavy duty truck sales를 갖다가 제로 이미션을 하겠다. 이거는 바로 테슬라의 세미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금요일 날 주가가 올랐다고 보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 딜리버리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사실은 공학을 하면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유튜브에 되게 좋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학자가 한 명 이 세미 캘리포니아 테슬라의 세미가 만들어냈던 이 공학적인 매직 이 마법에 관해서 한번 설명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훑어보기에는 멋진 것 같은데 제가 이 물리학을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대단히 그 정도 힘을 낼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한다는 것 자체가 동일 배터리에서 그 정도 파워를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트럭에 달려들고 있는 업체들은 많이 있거든요. 캐나다의 그렇죠. 업체들도 있고 미국의 업체들도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또는 볼보도 그러니까 볼보가 여러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볼보가 원래 있었던 볼보가 있고 볼보를 매각을 하죠. 지금 그래서 중국 기업으로 매각이 됐던 거는 패신저카를 만드는 부분은 중국 기업에 매각이 됐고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순수 전기차가 볼보도 있지만 폴스터가 있는 거고요. 폴스타. 그리고 이 볼보에는 스웨덴에 남아 있는 것이 물론 근데 폴스터나 볼보는 다 스웨덴에서 생산은 됩니다. 그런데 볼보에 원형적으로 남아 있는 건 뭐냐면 건설 장비 회사하고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트럭하고 건설 장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불도저 같은 것들 볼보 있잖아요. 이건 원래 볼보를 창업했던 그 본류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볼보에서도 이 불도저도 전기 불도저로 가려고 하고 일렉트릭으로 트럭도 지금 가려고 해서 이미 트럭 같은 경우에는 시험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도 대단히 뜨거울 시장인데 여러분들 이런 차량이 얼마나 될까 했는데 한국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여러분 유럽하고 미국은 이런 물류 이동이 많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해서 뭐 포르투갈까지 가는 것, 그리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노르웨이까지 가는 것, 뭐 이런 뭐 데마크까지 가는 것, 이런 트럭들이 대단히 많이 유럽에서 물류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동부하고 서부에서 막대한 양의 이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트럭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캘리포니아가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LA 항구가 있죠. LA 항구가 미국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이 하역하는 곳이고 여기에서 본사를 둔 근거지를 둔 트럭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2035년까지 쿼터제로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항상 자 35년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다니다가 35년에 짜장 50% 의무제가 아니라 연도수마다 쿼터를 정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세미가 단계적으로 팔릴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다라는 6% 말씀을. 올랐죠. 네, 그 부분도 보통 때보다 많이 올랐던 것은 바로 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던 이 트럭을 갖다가 일렉트릭 트럭으로 하겠다라는 이 결정이 중요하다. 근데 아직 법안화는 되지 않았지만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베론스에서 나왔던 이 뉴스가 3월 31일자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들인 거고요. 요 뉴스가 반영이 되면서 됐던 거고요. 말씀하셨던 이미 벌써 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딜리버리 숫자를 한번 이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42만 8,750대를 나왔는데 이제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는 42만 대 정도였어요. 근데 42만 대를 겨우 2,875 정도로 초과한 거죠.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중에서 일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43만 대는 팔 거다. 43만 대 넘는 예상을 예. 몇 군데 했더라고요. 몇 군데가 했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실망스러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은 42만 대까지 끌어올린 것 자체는 아무래도 프라이스 컷을 하니까 가격 할인을 하니까 충분히 많이 팔 거라는 전제 조건 그리고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안정화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걸 예측을 뽑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42만 대가 맞냐면 1사분기 때는 원래 적은데 작년 4사분기 때 보면은 40만 5,278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때보다도 이거는 늘었네요. 증가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증가한 거다. 이건 그리고 명확하게 프라이스 컷, 가격 할인이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동기간에는 겨우 31만 대밖에 팔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기간에 비해서는 무려 10만 대 이상이 넘게 팔렸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56%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초록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역사상 테슬라 역사상 쿼터 역사상 가장 많은 딜리버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장의 예측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프라이스 컷을 너무 했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2, 4분기 때는 조금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예측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론스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2만 2,875대를 한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여러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포인트가 뭐냐면 프로덕션과 딜리버리의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게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왜 저도 차이가 수치를 있냐면 보긴 봤는데 프로덕션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딜리버리가 적을 경우에 디맨드에서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수요의 문제다.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했는데 딜리버리를 많이 했다라면 전기차 수요가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신호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1, 4분기 때 그러니까 이번에 42만 대인데 생산은 44만 대를 했어요. 이 디퍼런스가 17,933대란 말이에요. 네. 이 정도 디퍼런스가 17,933대인데 4, 4분기를 보시죠.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 4, 4분기하고 작년 4분기. 올해 1, 4분기하고 생산의 대수는 거의 300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네요. 299대. 44만 대 언저리.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44만 800대, 800대 정도 생산했고 43만 9천 대 쓰니까 한 뭐 1000대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한 1000대 정도밖에 생산의 차이는 나지 않았는데 네. 디퍼런스가 지금 보면은 17,900, 그러니까 약 18,000대 정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은 18,000 정도 먼저 한 거죠. 근데 작년 4, 4분기 때 생산의 그 디퍼런스는 무려 34,000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34,000대 정도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고 물량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즉 테슬라는 요거까지도 소진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진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프로덕션과 딜리버리의 디퍼런스 차이점을 크게 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디맨드의 문제는 프로블렘은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계속 생산량을 늘려갈수록 딜리버리를 계속해서 증대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베를린 공장에서의 기가팩토리에서의 신호와 텍사스 공장에서의 기가팩토리 신호. 텍사스는 이번 주에 오늘 뉴스가 그거였죠. 이제 주간 생산량이 4,000대로 안정화됐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2주 전에는 베를린 공장이 주간 5,000대로 안정화됐다. 그렇죠. 그리고 텍사스 공장도 이거 계속 끌어올릴 겁니다. 5,000대, 6,000대. 사실은 목표들은 둘 다 8,000대거든요. 주간 8,000대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덕션과 디퍼런스의 차이가 여기 그린 것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이 요번에 1, 4분기고 그다음에 이 회색 부분이 작년 4, 4분기인데 네. 프로덕션이 이 초록색 이 막대기의 파란색 막대기의 차이가 줄어들었잖아요. 회색의 막대기는 대단히 큰데 네네. 이런 것은 지금 프로덕션과 딜리버리의 디퍼런스가 차이점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에도 이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사실 뭐 딜리버리에 대해서 오늘 짧게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또 손님도 오시고 또 아까 전에 고정 출연해 주시겠다는 고마운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되게 소식을 짧게 갖고 왔는데 두 번째 또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실 소식은 저희가 항상 이제 경쟁자들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죠. 경쟁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루시드나 리비안을 조금 제외시켜 놓고 보는 거고 루시드하고 리비안의 개별적인 주식 평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루시드하고 리비안이 세컨즈
비하인드 테슬라, 넥스트 테슬라가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어요. 근데 요새 오히려 경쟁사는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나 폭스바겐 또는 뒤늦게 출발하고 있는 뭐 토요타 또는 뭐 현기차가 어느 정도 쫓아갈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BYD는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BYD는 중국 시장과 이제 겨우 인도네시아나 호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라든지 북부 유럽 정도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그 3개 시장 즉 중국과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를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진정한 경쟁 상대로 볼 수는 없지만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 정말 BYD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BYD의 이번 1사분기 딜리버리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BYD도 실적 발표는 늦게 하는데 테슬라랑 똑같이 흉내를 내요. 딜리버리 숫자는 바로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플러그인과 EV를 사실은 분리를 하지 않고 통합해서 우리 얼마 많이 팔았다니까 항상 테슬라를 앞서는 것 같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쵸. 근데 중국 시장에서 앞선 건 맞아요. 왜냐? 이번에 EV만 26만 4천 대, 플러그인 28만 3천 대. 근데 성장률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플러그인은 100%, 그러니까 2배 떴다는 거죠. 야. 그리고 EV도 85%나 성장했습니다. 사실 놀라운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크게 앞질렀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너무 뭐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BYD의 EV 세일 자체만 즉 플러그인을 빼고 EV 세일 자체만 테슬라의 그 속도에 비해서 2.5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BYD와 테슬라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 가지고 근데 테슬라가 주가가 부정적으로 영향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BYD 자체는 독립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인데 이제 무서운 것은 만약에 BYD가 미국을 진출하거나 유럽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매출이 늘어난다라면 이건 경계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BYD는 매우 제한된 시장에서 특히 중국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또 하나 거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면 중국 시장 자체가 전기차화가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20%가 넘는 23%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2022년에 전기차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5대 달리면 그중에 5대 중에 한 대는 지금 전기차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전기화가 대단히 앞서가고 있고 미국은 이제 겨우 6%고 유럽은 13%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장 점유율로 본다라면 저 말 빠르게 한다고 좀 빠르게 하지 말라고 좀 적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BYD 부분은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테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시니컬 다이어리님께서 10,000원 슈퍼챗을 싸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쏘셨는데 제가 늦게 말씀드렸는데 감사해요, 시니컬 다이어리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아끼지 마시고 슈퍼챗,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조댓구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실 준비한 건 거의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요 법 마련됐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한번 세미 트럭의 가능성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테슬라에게 사실은 세미 트럭이 지난주에 리콜도 좀 있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세미 트럭 자체가 아직까지 막 팔린다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선행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럭 업자들이 두려워한다 그래요. 이 워낙 장기간을 그러니까 미국 대륙을 횡단하잖아요. 네. 대륙을 횡단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대단히 그러니까 컨테이너 트럭이 무게를 컨트롤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되게 과적 차량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배터리가 좀 더 빨리 닳지 않을까. 그래서 화물 차량의 운반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세미가 일반적인 가솔린에 비해서 디젤 트럭이죠. 트럭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더 비싸다라는 그쵸.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쉽게 손이 못 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미 트럭이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는 통용이 되는데 유럽에서는 수출을 못 합니다. 그 이유는 유럽은 2인승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한 사람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8시간 이상인가를 운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8시간 이상 가는 지역에는 운전자를 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이 타고 있어 1명이 자고 있다가 8시간이 지나면은
교대하고. 받쳐탄다든지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다가 그냥 고속도로 하이웨이에 있는 모텔에서 잠을 자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게 8시간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트롤이 강하지 않은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치가 트럭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짐을 싣고 운전을 하면은 이 진짜요? 운전자의 운전 시간을 기록을 하거든요. 체크하겠네요. 근데 저는 세미트럭을 1인승으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그래서 아마 유럽용 수출이 되면 아마 2인용으로 바꾸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간 자체는 충분히 2인용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인용이 둘이서 같이 운전하는 건 아니라 쉬더라도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옆에 보조 의자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바뀌면 유럽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선은 미국 자체의 트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에 미국의 트럭 시장의 규모를 좀 더 조사해 갖고 오고 여기에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가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네. 세미트럭의 매출의 어떤 가능성들을 한번 따져본다라면 테슬라가 2030년 2천만 대 생산하는 계획에 맞춰가지고 세미트럭의 가능성들도 2035년까지 대단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트럭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흔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네. 전기 트럭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캘리포니아에서 세미 트럭이 이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고 있는 제가 거죠. 너무 말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빼먹은 거 있어요. 뭐요? 원래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딜리버리 숫자가 나오면 주가가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그 결과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부터 해가지고 외부적 변수 요인이 없는 한 이 1사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는 충분히 테슬라의 주가가 아주 조금씩이지만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